자, 이번에는 윤지경전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도 학평에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작품 계열이긴 한데 오늘은 수능 완성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랑 이야기야. 그치? 애정소설, 연정소설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그 사랑을 방해하는 혼사장애화라고 표현을 해봐야 될까? 혼사장애화소와 관련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잘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게 보자. 작품의 이제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알 텐데 작품 속에 이제 중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고 있죠. 이거 그러면 나름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윤지경전 이 작품도 그래서 윤지경전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랄까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핵심인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야. 이 윤지경전이 우리 현대 고전 문학이긴 한데 일단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성이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 두 가지 특성. 우연성이랑 전기성이 중심이 되죠? 오케이? 이 작품은 그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나름대로 사실적이고 혹은 개연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 작품은 사실성만 가지고 있고 개연성만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지금 27페이지 보조자료 2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써져 있어. 서사적 특징 부분을 보시면 자, 조선시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사실과학으로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즉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이라는 점. 두 번째, 남녀의 사랑을 소재로 당시의 정치 상황을 비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읽진 않지만 수능 완성 우리 교재에 보기에는 여기서 모티브를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거야. 늑혼 모티브. 오케이?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같은 말은 아니지만 혼사장애랑 연결되는 거지. 같은 말은 아니지만요. 자, 아무튼 요 두 가지 용어가 이 작품에서 주로 쓰이는 어떤 서사적 장치로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요소 기억해 놓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번째야. 우연적 전기적 요소를 배제하고, 그치? 사건이 진행될 때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주인공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피아니지 깜짝 놀랐네. 빨간색이 보여서. 자, 그리고 대신에 현실적이고 개연성 있는 사건 전개를 보여준다. 오케이? 현실성, 개연성. 사실적, 현실적 묘사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편이다. 라고 하는 요소가 이 작품의 핵심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늑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확한 의미는 강제 혼인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처음부터 점 찍어두었던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가정사의 어떤 아픈 장면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고 그게 그래서 혼사장애 모티브가 되는 거라고 했었죠. 작품의 중심축은 어렵지 않은 요소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보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관계도만 잘 따지시면 돼요. 자, 그것이 자, 전체적으로는 참고로 여러분들 34페이지일 거예요. 34페이지 따라와 주시고 갑시다. 중종조, 윤현이라는 제사장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자, 중종조라는 거. 이거를 선생님이 왜 쓰고 앉았을까? 바로 작품의 사실적 배경에 해당하는 거니까. 왜냐? 고전소설을 읽다 보면 맨날 명나라 때라든지, 그치? 그냥 옛날로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세 아들 중인 지경이가 가장 뛰어났지. 그래. 지경이. 그래서 이 작품이 선생님 사실성이고 개연성을 가진 작품이니까 현대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는가요? 아니죠. 이건 여전히 주인공은 항상 제자가인이야. 제자가인, 행복한 결말. 그러니까 고전 소설의 특성을 상당수 타파했던 어떤 관습적 장면을 타파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전 소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자, 지경이 가장 뛰어났죠. 윤지경은 심지어 16살에 과거 시험을 보아 진사가 되었고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그에게 구원한 사람이 정말 많았지. 오케이? 어리는데 막 그치? 예를 들어 지금 고3인데 고3이라고 대학교 1학년 되자마자
뭐 예를 들어 임용고 시험가 패스가 돼버리 임용 정도가 아니지. 그 사법 시험을 패스를 해버리고 이제 장래가 창창하게 밝혀져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줄을 서겠죠. 결혼시켜달라고. 자, 그런 상태인데 그해 여름에 전염병이 크게 한번 도는 사건이 벌어지자 윤현은 전염병을 피해서 윤지경을 데리고 종매부인 최참판 댁 집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최참판 댁 딸인 최 씨를 만나게 되는 거야. 이름 나오니까 정확하게 쓰자. 최연화. 그리고 이 작품은 이 두 사람의 사랑 얘기야. 계속 가보자. 윤지경은 최참판 댁의 제취인 이 부인의 소생. 야, 제취가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인 소생의 연화 소절을 보고 반하게 되죠. 윤지경과 최 씨는 잇따라 죽을 병을 치르는 전염병에 독을 쳤으니까 양가의 허락을 얻어 지경이 장원으로 급제하던 해에 혼례 날짜를 택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사이에 있어서 택일까지 끝났어요. 서로 결혼 얘기도 모았고 오케이 사인 떨어졌고 좋아. 자, 그런데 이때 중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 경빈 박씨, 꼭 이 사람은 빨간색으로 쓸게. 경빈 박씨가 있어. 이 사람 중종의 후궁이에요. 경빈 박씨가 있었는데 이 아들인 희양군이 윤공 가문에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안 갚음으로. 자, 경빈 박씨의 아들인 희양군이야. 이걸 이렇게 쓰다. 희양군 아들이 나를 써야 되지 않나? 에이씨 희양군. 그러니까 희양군은 남자예요. 근데 얘네 집에서도 당연히 얘한테 아까 그 뭐 혼사와 관련된 애들이 줄을 섰다고 했었잖아.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어깨 뽕 잔뜩 들어간 아저씨야. 아니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이 새끼 뭐임? 하면서 엿을 한번 먹여보자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희양군이 세워쳐야지 여기다 태클을 거는 거죠. 자, 어떻게 태클을 거느냐? 경빈의 소생인 연성옹주의 부마로 윤지경을 간택하도록 합니다. 경빈의 소생인 연성옹주. 참고로 이 작품에서 제일 불쌍한 여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강제로 결혼을 당했고요, 이 여자도. 아무튼 간택하도록 했고 공교롭게도 윤지경과 최 씨가 혼례식을 거행하는 날 입거를 명하는 임금의 교지까지 내려오게 되죠. 들어와봐. 임금이 부르면 송사고 보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갔어요. 윤지경은 그래서 혼례식만 딱 마치고 합궁은 하지 못한 채 일단은 왕명에 따라 입거를 했는데 부마로 간택됐다는 어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누가 넣은 거야? 중종에게 바람을 넣는 게 경빈박 씨가 애정하는 첩이었고 후궁이었고 그 힘을 뒤에업은 희양군이 중종에게 살살 압력을 불어넣은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윤지경은 이미 혼례를 올렸고 부마 간택은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임금이 꾸짖었으나 듣지 않자 임금은 윤지경 부자를 아예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내 말을 거역해, 이런 느낌. 그리고 윤지경은 왕명을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에 옹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임금의 명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요거는 이렇게 쓰자. 늦혼 강제 결혼이 됐어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가 지금 수능 완성에서 보는 지문 장면이 참고로 딱 요 장면이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혼인은 됐지만 합궁은 하지 않고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최씨 집에 몰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옹주는 이를 어머니인 경빈박 씨에게 구할 수밖에 없지. 내 남편인데 나를 한 번도 안 봐줘. 밤에 오지도 않아. 그렇지, 열받죠. 그래가지고 말을 했더니 이 말을 전해들은 임금은 최공에게 부마의 출입을 금하도록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최 씨의 아버지, 이쪽도 아버지가 물론 있고요. 이 중종이 이쪽에게 명을 내려서 야, 걔 못 오게 해. 뭐 먹이면 어명 어기는 거고 너 평생 포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결국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은 올 게 뻔하잖아, 그치? 그래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다음 문장 봐봐. 최공은 윤공과 짜고 최 씨가 죽었다는 부고를 보냅니다. 윤지경은 3년상을 마칠 때까지도 최 씨를 잊지 못해서 슬퍼하고 3년 내내 슬퍼해요. 최 씨의 조카이자 최공의 손자인 선중이 남모르게 최 씨의 손주를 알죠. 선중.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조력자죠. 오케이? 조카입니다, 조카. 조카인 선중에게 얘기를 전해받아.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 물었느냐 했더니 야, 그거 다 속인 거야. 살아있어. 해서 결국에는 이 최 씨가 숨어있는 동굴을 알려주게 되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거든요. 자, 3년상을 치르고 최 씨와 상봉을 한 윤지경은 최 씨의 거처에서 지내게 되고
이를 들키는 애도 미친 척하면서 임금을 욕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에 임금은 아예 윤지경과 최씨를 다른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죠. 계속해서 혼선하게만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이 윤지경전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중종의 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윤지경이 똑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표현이 돼. 왜냐면 윤지경은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외척이죠. 이런 것들을 외척이라고 부르죠. 아내의 어떤 가문이 힘을 잡는 거. 그리고 외척이 커지면 당연히 편집풍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걸 미리 예측해서 지금 참고로 나는 얘네 일파가 돼버린 거잖아. 얘네 일파가 트러블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면 다 제거당할 텐데 나는 싫었던 결혼하면서 심지어 죽기까지 당해야 되는데 미친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계속 임금과 각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트러블을 일으켜요 이들이. 오케이? 그래서 싹 다 절멸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될 걸 알고 윤지경은 미리 자기가 얘들이랑 상관없다. 난 미쳤다고 하면서 계속 유배당할 만한 일을 시키고 유배를 당해버려요 그냥. 자, 그리고 얘들이 트러블을 일으켰을 때 나는 이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난 유배당했었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몇 년 후 세자의 거처에 변을 일으킨 경빈박 씨가 처형을 당하게 됐고 그 소생인 왕자와 연송옹주도 싹 다 귀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임금은 윤지경을 부마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승지벼슬을 제수하며 함흥의 귀양간 최씨를 유배해서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때 돌아온 윤지경은 자 이제 악의 세력에 처분됐는데 중요한 건 얘가 불쌍한 거라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윤지경은 옹주가 직접 죄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죄를 풀어달라 간청을 하고 풀려난 옹주를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됐고 연송 옹주 역시 이에 감격을 하죠. 그래서 원한을 풀고 최씨 부인도 옹주를 깍듯하게 대접하게 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누가 아니랄까봐 행복한 결말 끝. 그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좀 중심 인물은 몇몇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당연히 윤지경전에서 윤지경을 모르지는 않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 최씨와 강제로 결혼하는 대상인 연성옹주.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이 악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한다는 거. 여기까지는 알아두죠.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은 이 정도까지 판단됐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지문 부분에서 몇 가지 어떤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전체 줄거리를 훑고 나서 지문을 읽을 때는 지문의 스타일을 익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가보자. 첫 번째 구절부터 27페이지 오세요. 자, 참고로 이 장면은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 오늘 밤을 보내면 정식으로 이제 완벽한 그 부부가 되는 상태에 있는데 밤을 보내지는 않고 그냥 어명으로 불려간 상태야. 결혼식은 끝냈고요. 가자. 희안군이 개하에 있다가 상께 눈주어 가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희안군이 누군지를 아니까 상이 누군지를 알죠. 상은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상은 임금한테 눈치를 싹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비록 납폐 전환을 하였으나 합궁 전이오니 이제 간택하오나 라고 말했습니다. 한자가 너무 많죠. 그죠? 독해가 쉽지 않을 수는 있어. 납폐 전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패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패백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뭐라냐면 결혼식의 절차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납폐 전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패백식까지 끝냈고 기본적인 식 자체는 끝낸 거야. 그런데 뭘 안 했다고? 합궁 전이래요. 두 사람이 동침하는 게 합궁이고 그렇게 하면 진짜 부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전이니까 이제 간택하오나 상명을 승순히 함이 신자의 직분이오니.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상명, 윗사람의 명령을 순순히 순리에 맞게 따르는 것이 신자, 신하된 자의 직분, 올바른 도리라고 말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가 결혼식은 하고 왔는데 임금께서 명령하시는 걸 따르는 게 신의 명령, 신하의 어떤 도리가 맞으니까 제가 거역하지는 못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희양군의 판단이 이건데 지금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선생님 제가라고 말했으니까 이거 윤지경이 말한 건가요? 아니죠. 희양군이 말하는 겁니다. 지가 어떻게 이걸 거부를 하겠어?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자가 많아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읽어낼 수는 있다. 상은 환한 얼굴로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여 부마를 정하거늘 어찌 사양하여 핑계를 대느뇨. 지금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상이 윤지경에게. 상황 판단 잘하세요. 오케이? 맨 처음에는 지금 첫 번째 1번 대사는 윤이 아니지. 희안군이 임금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이 윤지경에게 하는 말이다. 이 흐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맥 흔들려 그냥. 자, 그러니까 지경이 돈수 머리를 조아리면서 가로되 말하길 어찌 감히 최녀로 성례함이 없사오면 초방은태가 사양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최녀, 최씨 집안의 여식과 성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초방 은택, 은혜로운 그 은혜를 오케이? 제가 왜 거절하겠습니까? 설립법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유는 뭐야? 거절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지. 난 이미 결혼을 한 몸인데 결혼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은 대로 열받아서 말합니다. 네 불과 소년자관하여 환세하고자 하여 옹주인 줄을 염히 여김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가 지금 되게 권력의 중심부에 서고 싶어하는 애일 텐데, 그렇죠? 어린 나이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주 높은 데만 취하려고 노력하는데 너 결국 나의 상위 정도가 돼버리면 어쨌든 임금의 외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승진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오케이? 임금의 사위가 영의 정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 지금 뜻이 높아가지고 겨우 옹주의 사위 정도라고 해서 너 지금 거절하는 거야 이 새끼야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임금은. 됐죠? 그래서 너 이거 이 세상의 환세, 세상을 어떤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영합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옹주인 줄을 염히 여김이라 가장 범람하도다 하면서 지금 이건 뭐하고 있는 거야? 임금은 어디 갔어? 윤지경의 생각을 오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녀석이 어린 녀석이 꿈이 커가지고 아주 높이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신분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거구나. 근데 나는 왕은 나름대로 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지경은 또 돈수여서 말합니다. 신이 어찌 또 감히 기망하여 아래리까 사람마다 초방은택을 원하거든. 뭔 소리야? 임금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이 임금과 친척이 되는 그 기회,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원할 텐데 어찌 염이 슬프게 싫게 여기겠으며 신의 나이 어리오되 조정 명사의 무리 연성에 모였사오니 불러 물으소서. 이건 뭐예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판단력이 좀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높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서 이게 맞는지 한번 판단 좀 해주시라. 오케이? 나 지금 결혼식 하고 온 사람이다. 판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기서의 갈등의 핵심 축은 누구예요? 갈등의 핵심은 중종, 임금의 중종의 어명과 vs 윤지경의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좋긴 한데 윤지경의 고집? 의지라고 쓸게요. 의지. 어명은 누구랑 결혼을 하자? 옹주랑 결혼해라. 윤지경의 의지는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나는 최씨랑 결혼을 했다. 이 두 개가 대립되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재미난 거는 어쨌든 이 갈등의 양상 자체가 일반적인 작품이랑 다르다는 거야. 왜? 일반적인 작품에서 왕명은 거역의 대상이 아니야. 오케이? 임금이 가서 죽으라면 죽어야 돼. 근데 얘는 뭐하고 있어? 싸우고 있지 임금이랑.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 근데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임금의 앞에서 많이 벌어졌던 일이겠죠? 오케이? 소설에서는 어명이하면 다 따르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 거야. 그런 모습이 실제로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사실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상은 변색, 얼굴색을 바꾸며 말합니다. 합궁전은 남이라. 오케이? 야, 이게 동침한 것도 아니잖아. 그게 무슨 부부야, 남이지. 옛 증참이 있으니 성묘조에 경혜공주가 길례하고 합궁 못하여 죽으니 파혼하고 부마위를 거두시니. 뭔 소리예요? 증참, 이미 우리 왕가에도 증거가 있어. 성묘조, 성종 때 경혜공주가 예식을 올리고 합궁을 못해서 결국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파혼이 돼버렸고 부마위를 거두셔서 왕가에도 불행하던 바라. 뭐예요? 옛날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오케이? 파혼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지경은 그걸 또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태클을 거는 거야. 신은 그와 다른 아이다. 그때 공주 돌아가시고 신은 최씨 살아있사오니. 오케이? 우리 왕가에서도 결혼을 어명으로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희 왕가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왕가에서는 전에 결혼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거야. 합궁을 안 했으니까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을 취소시켜버린 거지. 근데 나는 내 아내가 살아있잖아.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왜 없애냐고. 그래서 신이 부마되면 최씨 청춘과부 되오리니. 오케이? 전하의 관인하신 덕택으로 신하의 인륜을 차마 어찌 끊으시리까. 오케이? 인륜을 끊지 않게 그치? 임금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옵소라고 말하고 희한군이 말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끼어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제일 얄밉잖아. 희한군이 말합니다. 빙체를 거두고 최녀로 다른 데로 보내면 어찌 홀로 늙으리오? 뭔 소리야? 야 취소해버려. 오케이? 취소하고 얘도 딴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지경은 열받죠. 자기가 당초에 소관에게 구원하다가 최가의 정황으로 허치 아니하였더니 무슨 얘기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일로 혐의를 이어 전학계 청구해서 폐군 임금께 폐를 끼치고 아부한 죄를 면치 못하리로다. 신하의 자식이야 많거늘 고의한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전하의 불명의로 소이다면서 심지어 지금 여기서 뭘 한 거야? 희안군을 대놓고 비판했고요. 심지어 임금을 대놓고 비판했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 자체는 굉장히 특색 있는 장면이라는 거야. 특히 왜? 임금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찔러버린 거니까. 임금님 왜 그렇게 어디서 보십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결혼해요. 유교사회입니다. 자, 유교 이념 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충의 개념인데, 충 속에서도 당연히 반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특수한 묘사를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아무튼 그런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 참고로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다 이런 식으로 흐름만 잘 판단해 주시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같이 읽어본 대로 작품 속에 한자어가 좀 많아서 읽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분명히 있음.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작품이 연기 작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너무 쫄지 말자고, 분명히 문제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줄 거야. 오케이? 작품의 이 장면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걸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 최소한 적어도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이런 씬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보조자료에도 30페이지 부분을 넘겨서 보시면, 아까 이제 결혼했을 때 그래도 잊지 않고 윤지경은 계속 최 씨를 찾아가니까 이 거짓말로 최 씨가 죽었다고 이제 속여버리는 일을 벌이죠. 그리고 속였을 때 그 아까 누구였지? 선중이라는 졸업자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을 텐데, 이런 별도 장면을 또 실어놨으니까 체크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데보다는 괜찮을 거야. 한자가 좀 적게 나오긴 해요. 자, 됐죠? 오케이, 상황 판단 잘 해주시고요. 참고로 여기까지는 좀 체크를 해줘. 기본적으로 느콘 모티브니까 결론적으로 주인공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하지만 그 고통을 결국 모두 이겨내고 아름답게 결말되는 게 한국 드라마의 K-드라마의 특징 아닌가? 그치? 그럼 K-드라마에서는 되게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나타날 텐데, 선생님이 웃자고 K-드라마라고 이제 고전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3페이지 보조자료 보시면 윤지경을 중심축으로 계속 누군가랑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야. 임금과 윤지경, 윤지경과 희양군, 윤지경과 옹주, 윤지경과 병빈박씨, 윤지경과 채공. 되셨나요? 자, 이런 요소들을 잘 중심축으로 잡아놓고, 하지만 다른 작품에서 비해서 쉬운 거는 어쨌든 포커스가 윤지경 한 명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느콘 모티브를 활용한 혼사 장애를 이겨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나름대로 사실적 묘사가 특징인 작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양한 갈등 양상 중에 양사와 임금의 갈등도 참고로 있긴 있군요. 참고로 이것도 가지고도 얘기 문제만 내면 참 좋겠지. 이게 뭐냐면 양사라고 하는 게 사자가 들어가는 어떤 관원들의 입장들을 말하는 거거든. 즉 신하들도 임금의 부당함을 지적해. 임금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랑 공통점이야? 아까 우리 요 개념에서 윤지경과 임금 사이의 갈등 플러스 임금하고 양사의 갈등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공통점 요소를 끌고 와서 두 지문에 공통점, 가 부분과 나 부분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 충 개념 속에서도 반발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물론 당연하게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임금도 문제지. 그렇게 비판하는 거라고도 설명하는 건 문제는 없고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쭈루루루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참고로 이 녀석도 역시 참고로 이 녀석은 학평 문제예요. 학평에 자주 나오는 작품이라서 학평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장면에 살짝 뒷장면, 살짝 뒷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조금만 읽어보시고 문제 3개밖에 없으니까요.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고 윤지경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 1회 국제시장과 함께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이는 패스합니다.